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최근 강원 동해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자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정부에서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허술한 지진 대비 실태,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동해. 동해에서 40km 떨어진 강릉 경포 해변까지 지진 여파가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서 지진이 난 것만 최근 한 달 동안 30번이 넘습니다. 지진 발생이 잦아지자 강원도 시군마다 지진 대비에 나섰지만 대책은 허술합니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국비사업으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원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건물이라도 내진 보강을 하려면 5억 원 정도가 드는데 4억 5천만 원을 본인이 내야 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모를까? 응? 본인 부담이 10% 정도 되면 모를까? 90%가 본인 부담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진 성능을 평가해서 안전시설물 인증을 해주는 사업도 신청률이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전체를 통틀어 강원랜드 한 곳뿐. 특히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이 도입된 1988년 이전 건축물 가운데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안 돼 있습니다.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필요하면은 정부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내진 성능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춘천시의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겨우 23%. 강원도 전체로 봐도 공공시설물 2,800곳 가운데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1,100곳으로 내진율이 40%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지진 발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은 367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0%가량이 늘었고 강원도의 경우 올해 발생한 지진은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 2021년 23건에 비해 4, 5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경북이 84건, 강원도가 81건으로 전체 지진의 45%가 한반도 동쪽에서 집중 발생했고 시군별로는 동해시가 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취약시설 안전감찰을 실시합니다. 전문 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해 선제적으로 예방 대책을 세우고 붕괴나 침수 우려가 있는 교량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은 정밀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올해는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최근 검찰이 광주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적발되지 않았을 뿐 우리 지역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의심이 적지 않은데요. 원주의 한 고등학생이 직접 학교별 입찰 기록을 확보해 담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된 교복업체 45곳. 최근 검찰은 독점규제법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업주 31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투찰가를 공유한 뒤 광주 지역 147개 중고교마다 번갈아 교복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최근 3년간 32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별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를 미리 정해놓고 사업을 나눠 땄다는 겁니다.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지역에서도 교복비 담합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과 올 초 원주 지역 중고교 26곳에 교복 사업을 가져간 업체는 7곳. 이들은 학교별 입찰에 다 같이 경쟁하지 않고 단 2업체씩만 응찰했습니다. 올 초 한 고교의 교복 사업에 낙찰된 업체는 직전 입찰에선 2순위였습니다.
낙찰 업체와 떨어진 업체가 제시한 단가는 1,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가 정해놓은 예상 단가를 거의 맞췄습니다. 이렇게 낙찰된 업체의 제시 단가는 31만 원 선, 학교 예정가의 99% 근접한 가격입니다. 작년 말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 참석했던 한 고등학생은 담합 의혹을 자체 조사해오다 최근 광주 사례를 보고 조사 결과를 교사단체에 넘겼습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의심이 더 증폭이 돼서 입찰 결과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수단이나 방법이 광주 지역에서 했던 그런 교복업체들의 담합 수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학생에게서 담합 정황을 넘겨받은 교사단체는 의혹 제기에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두 업체가 일률적으로 들어갔고 그 각 차이가 1,000원, 2,000원 차이로 한 업체가 입찰을 받게 됐으니 누가 봐도 이건 담합했겠구나라고. 지역의 교복업체는 담합은 있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교육청이 물가가 올랐는데도 교복 지원금을 올리지 않아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저희 거 팔기도 뭐 힘들어하지만 뭐 전혀 그런 걸 사장님 들으실 때는 전혀 그런 건 못 들어보셨던 거죠? 네, 저 지금 처음 입찰 결과가 확인된 26개 학교의 교복비는 모두 31만 원 선에 낙찰됐고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는 교복비는 31만 4천 원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대다수가 의심하고 있던 교복비 담합 정황을 학생이 직접 조사하면서 강원도에서도 교복비 담합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광주의 경우 대대적인 검찰 수사 이후 학교 예정가의 97% 수준이었던 업체들의 낙찰 단가가 80%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가 화훼 산업을 체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해 6차 산업화합니다. 강원도는 올해 화훼 테마공원 꽃묘 생산시설 지원과 화훼농과 현지 체험장 조성 등 2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춘천과 홍천, 철원과 화천, 고성의 5개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강원도 화훼 재배 면적은 2012년 244헥타르에서 2021년 149헥타르로 39% 감소했고 판매액도 2012년 335억 원에서 2022년 134억 원으로 60%가 감소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팜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파프리카와 토마토, 배추, 콩 등 7개 작목 122개 농가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온도, 습도 등 재배 환경 5,200만 건, 작물의 높이, 생산량 등 생육 정보 8만 건입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가공한 자료는 휴대전화 앱 강원 통합 관제를 통해 참여 농가에 제공합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 강원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6.1% 2,518억 원이 늘어난 4조 3,946억 원입니다. 앞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까지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예결 특위로 해당 건을 회부했습니다. 봄꽃 개화에 맞춰 도내 곳곳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서는 용수골 양귀비 축제가 열리고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의 꽃 양귀비와 수레 국화밭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 철원 고석정 꽃밭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개장하고 삼척의 대표 꽃 축제인 삼척 장미축제는 50천 장미공원 일대에서 오는 24일까지 나들이객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부처님 오신 날 연휴에 대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도내 사찰과 문화재 관련한 화재가 11건 발생했다며 원주 7곳, 강릉 6곳, 양양 5곳 등 도내 48곳의 전통 사찰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 경계 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화재 위험 요인은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주변에 소방차를 전진 배치하는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장애인들을 위한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단말기 신청 방법은 장애인 통합복지카드와 신분증,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해 도내 한국도로공사 본부나 지사 사무실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보급 단말기는 지문 인식 방식과 휴대폰 위치와 통합복지카드 정보로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화렵수림의 성공 사례를 조사합니다. 이번 조사는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렵수림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강원과 경기 등 지역에서 잘 자라는 수종을 찾고 화렵수림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원도가 7월부터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색다른 대학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프로그램은 강원도가 운영하는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내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캠퍼스 투어와 도서관 체험, 교육시설 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내 공공기관 50대 직원이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해 말 정선에서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로 부축해 데려가 성폭행을 한 준강간 혐의로 50대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 여성은 전혀 합의한 바 없다며 남성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2023 춘천 국제 레저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롤러스포츠 3종 대회에는 아마추어 선수 4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인라인 프리스타일 종목은 싱가포르와 대만, 중국과 홍콩, 일본 등 5개 나라 선수를 초청해 펼쳐졌습니다. 이외에도 전직 스케이트보드 프로 선수들이 참가자와 경기 관람객들에게 스케이트보드 레슨을 진행했습니다. 춘천시가 오늘부터 24일까지 2023 춘천시 청소년 공공외교단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춘천 지역 중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 10명 안팎입니다. 청소년 공공외교단으로 선발되면 활동비 전액과 오는 10월 에티오피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아프리카 청소년 캠프 참가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달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현직 외교관 등 전문가 특강과 공공외교기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